네, 안녕하세요. 사람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세인트 앤드루스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의대에 합격한 합격생의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되실까요? 많이 잘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파운데이션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다이렉트로 관심 있겠지만 파운데이션이나 A레벨을 했던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어떤 인터뷰가 있는지, 유캐스는 어떻게 했는지, 왜 이런 것들이 가장 또 공통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학생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University of St. Andrews에서 메디컬 파운데이션 마치고 지금 1학년으로 올라가는 김주찬이라고 하고요. 어, 파운데이션 동안에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샌 앤드류스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IFP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International Foundation Program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IFP가 뭔지, 그리고 IFP에서 프리메드의 경우에는 뭘 배우는지, 그리고 뭐를 IFP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팁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IFP가 샌 앤드류스에서 IFP 메디슨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6가지 종류의 모듈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S1이라고 적혀 있는 건 semester 1, 학기 1이라는 의미고 또 S2는 학기 두 번째 학기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첫 번째 학기에는 biology 그리고 communicating in medical context 그리고 chemistry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고 어, 두 번째 학기에서는 communication in medical context 2 그리고 human biology, 그리고 또 chemistry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적표를 딱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20점이 만점인데 grade and result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짜르르 나오고 패스했는지 fail 했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아카데믹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September 9월 9일 날 시작해서 12월 23일 날까지 first semester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biology 1 그리고 chemistry 그리고 I 모듈 하나를 이렇게 듣게 될 겁니다. 제 일정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게 되게 평범한 한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바이올로지 모듈이 1시간씩 5일을 계속 들어야 돼요. 아침마다 10시에 가서 10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수업 이외에도 옵셔널하게 튜토리얼을 주시고요. 튜토리얼을 제공을 해주시고 대학교에서 그리고 매주 3시간씩 랩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실에 가서 관련된 실험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평가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일단 실험을 하고 리포트를 쓰는 게 있고 그게 30점 정도 100점 만점에 그리고 또 에세이도 과제로 나오고요. 또 calculation test, final exam 이렇게 해서 100점이 다 차게 됩니다. 근데 어, 각 모듈별로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화학은 1시간씩 4번에서 5번 하고 얘는 튜토리얼이 컴퍼서리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여가지고 꼭 들어야 되고 또 랩 세션도 2주마다 3시간씩 이렇게 있고 이 경우에도 케미스트리의 경우에는 리포트를 항상 적으라고 하진 않으세요. 근데 리포트를 한 세메스터에 2번은 적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리포트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랩 퀴즈를 온라인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실험했으면 일주일 아니면 2주 이내에 그것과 관련된 퀴즈를 풀도록 시키시고 또 클래스 테스트는 그 중간고사 같은 느낌, 파이널 exam은 기말고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그 랩 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정말 랩에서 했던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실험하기 전에 사실 그 랩에 관련된 핸드북을 하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읽고 실험을 하고 그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거기에 적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랩 세션이 3시간인데 그걸 준비를 많이 안 해가면은 그게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더 피곤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은 나중에 퀴즈 풀 때도 되게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랩을 열심히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랩하는 거 딱 하루 전에 그냥 그 워크북을 다 쭈르륵 보고 거기서 어떤 실험이겠구나 하고 상상을 하고 가면 되고요. 랩 퀴즈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그 친구들 보면은 성적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랩 퀴즈를 똑같이 베낀다고 해서 성적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 랩 퀴즈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과학 랩 리포트의 경우에는 어, 이게 좀 그 이슈가 좀 있는 게 케미스트리 경우에는 랩 리포트의 포맷을 딱 정해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 질문들이 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는 식으로 이렇게 리포트가 진행이 되는데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써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랩 리포트를 특히 써본 적이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바이올로지는 에세이 시간을 전 되게 많이 투자했어요. 2주 내내 막 논문 읽고 정리하고 하면서 에세이를 썼고, 근데 나머지 calculation이나 final exam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고등학교 생명과학 1, 2 거기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이게 대학교 거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들어가는 게 조금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화학은 그 랩 퀴즈, 랩 리포트, 클래스 테스트 정도까지는 그렇게 막 엄청 부담이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친절하고 랩 퀴즈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검색해보면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final exam이거든요. 생명과학이랑은 다르게 그 chemistry는 final exam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고 또 공부를 안 하면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final exam을 준비를 한 학기 동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튜토리얼이랑 랩 퀴즈 그리고 클래스 테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튜토리얼 때 그 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튜터 한 분이 이렇게 한 팀을 맡으셔가지고 그 튜토리얼에 홈워크가 있어요 항상 그 그거를 항상 풀어서 제출을 하고 그럼 체크를 다 해주시고 거기서 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문제 많이 틀린 것들 그래서 꼭 그렇게 숙제 내주시는 거 다 풀어서 가고 또 질문도 만들어서 가면은 이게 매주 튜토리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쌓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파이널 exam 할 때 내용들을 다 스스로 그러니까 까먹는다고 해도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미스트리를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훨씬 줄어들어요. 이렇게 튜토리얼을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 가다 보면은. 그리고 클래스 테스트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간고사 같은 느낌인데 그 중간고사까지의 영역을 클래스 테스트로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테스트도 준비 열심히 하시고 또 튜토리얼도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나중에 파이널 exam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는 대학생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파운데이션 학생들 말고 진짜 언더그래주에이트들이랑 같이 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일 10시에 시작을 하거나 매일 11시에 시작을 하는 식으로 되게 큰 베뉴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시간표에 베리에이션이 별로 없는데 이 I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메드 스튜던트들만 가서 듣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IE가 International Education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관리하는 International Education Institute에서 만든 모듈이기 때문에 그 다른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에 비해서는 되게 시간표의 베리에이션이 좀 있어요. 갑자기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I 클래스는 무조건 가야 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체크도 안 하고. 근데 I는 안 가면 무조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체크가 한 번 그 무단 결석을 하면은 체크가 되고 경고장이 오고요. 그게 두 번인가 세 번을 무단으로 하고 그 후에 뭔가 후속 대책이 없으면은 그 바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꼭 하는 걸 추천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I 클래스가 정말로 그 프리메드 파운데이션 하는 얘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에게 필요한 스킬들을 가르치거든요. 나중에 말할 거지만 MMI가 사실 파운데이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이에요. 근데 이 I 클래스가 그 MMI를 한 학기 동안 준비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평가 요소들이 있냐면 presentation, consultation, essay, 그리고 MEI라고 제가 적은 건 medical ethics interview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에세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 presentation, consultation, 그리고 medical ethics interview는 다 말하기 스킬을 연습하는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presentation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deliver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거고, consultation은 얼마나 그 진짜 환자는 아니고 그 액터긴 한데 그 환자와 얼마나 자연스럽게 conversation을 나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 뭐랄까, 정보를 얼마나 이렇게 습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medical ethics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MMR에 항상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예요. medical ethics는. 그래서 그 토픽 중에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완전 논리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고 또 mock MMI처럼 이렇게 해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I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MMI를 계속 준비시켜주는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되게 친구들 보면은 그 인게이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토론하거나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이렇게 이런 수업들로 다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정말 비추하고 정말 학교에서 프리메드 스튜던트를 위해서 딱 만들어준 모듈인 만큼 정말로 거기서 얼마나 잘 인게이지하고 얼마나 잘 내 생각을 말하고 하는 그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I 클래스를 꼭 가서 어, 거기서 활동적으로 계속 임하고 하면서 되게 영어 실력이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이 I 클래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학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보면 아시겠지만 평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경험상 보면은 한 주에 하나씩 뭔가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랩 리포트를 적어야 한다든지 다음 주에는 뭐 바이올로지 에세이를 적어야 되네. 그리고 뭐 그 다음 주에는 mock MMI가 있네. 그러니까 mock MEI가 있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생겨서 사실 이 시간표를 보면은 좀 비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걸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되게 그 스스로 스케줄을 짜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인 것 같고 또 1학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1학기를 좋은 찬스로 삼아서 아이를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하면서 MMI를 1학기 때부터 생각하면서 그거를 의식하면서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학기가 끝나면 네, 들, 그 질문이 있는데 그 네, 뒤로 한 페이지를 더 가보면 혹시 영국 학생들하고 수업을 듣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네. 그 한국에서 공부만 하다가 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좀 어땠어요? 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수업을 영국 아, 학생들하고 바로 들었을 때. 그게 그 학생들 간의 인터랙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강의를 듣는 느낌이라서 사실 한국에서 왜냐하면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를 대부분 다 배우고 오잖아요. 만약에 화원, 화투, 생원, 생투까지 다 하고 온 상태에서 이 강의들을 들으면은 어느 정도 뭔가 편안하게 임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분명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어 저희 성적을 보면은 사실 12만 넘으면 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전혀 어렵지 않다고 한국 학생들한테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음, 어 그리고 딱 1시간 강의를 풀로 다 채우세요. 그래서 애들이랑 인터랙션할 그게 거의 없고 튜토리얼에 가면은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튜토리얼 자체도 튜터와 그 저희들이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경우지 사실 학생들과 학생들끼리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음,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당황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국에서 네. 지금 고등학교 교육만 받다가 가는 분들은 조금 그 의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 인터내셔널 학생들끼리 하고 왜 하는데 샌 애ን드루스만 유일하게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나면 윈터 베케이션이 딱 나타나거든요. 한 달밖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윈터 베케이션 시간을 정말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1학기 때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만약에 그 여름방학 때 IELTS, UCAT, MMI 준비 이런 거를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1학기 중간에 뭐 IELTS를 조금씩 하면서 시험을 보고 하긴 전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윈터 베케이션의 같은 경우에는 IELTS 준비, 그리고 MMI 준비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겨울방학 때 이게 남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데이비드 러셀 어파트먼이 기본적으로 그 뭐야 겨울방학 때도 지낼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영국에 있게 될 텐데 물론 놀러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잘 짜서 공부하는데 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어 파운데이션 들어오기 전에 6캣은 끝냈는데 IELTS를 못 끝냈었어요. 그 IELTS의 성적이 메디슨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윈터 브레이크 때 IELTS를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한 달 동안 그래서 그거를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성적을 한 달 동안 IELTS 공부해서 맞추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고 2학기 그리고 2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해야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런 UCAT이나 MMI, IELTS에 대한 팁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유켓은 겨울방학 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켓 시험이 다 여름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당장 MMI가 오고 있는데 유켓과 MMI 중에 경중을 비교하자고 하면은 저는 MMI 연습하는 거를 훨씬 추천드리고 IELTS를 통과한 경우에는 IELTS를 메디슨으로 넘어간 IELTS를 통과를 못했다 하면은 이때 IELTS 하시는 거는 저를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윈터 베케이션 지나면 이제 세컨드 세메스터 시작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컨드 세메스터에서 보이다시피 케미스트리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IE 모듈로 채워집니다. 그 바이올로지는 휴먼 바이올로지로 대체가 되고 또 아까 communicating in medical context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느낌인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MMI가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컨드 세메스터의 중간 혹은 초반에 MMI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MMI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거든요. 이 보시면은 그게 이건 MMI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날의 시간표예요. 보시면 그대로 그대로가 아니라 이 I 클래스가 휴먼 바이올로지로 만들어지는데 이건 되게 쉬운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그러니까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하고 메뉴도 막 월요일 날은 뭐 아트센터 가야 되고 화요일 날은 저 멀리 막 무슨 이상한 곳 가야 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는 사실 평가를 보면은 세 개밖에 없어요. presentation, essay, final exam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 모든 거의 due date가 그 학기의 끝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final exam 한 주 전까지 presentation essay 끝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final exam 보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이 인체생물학이라는 되게 쉬운 코스를 넣어준 것 자체가 어 시간이 많이 남을 그러니까 시간을 바이올로지를 대학생들에 들으면 그거는 이렇게 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내용이 꽉꽉꽉꽉 차 있는 수업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휴먼 바이올로지라는 수업은 되게 칠하게 하시거든요. 그냥 막 2시간 수업인데 막 1시간만 수업하고 1시간은 개인 시간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 남는 시간 동안 왜냐면 다른 프레젠테이션, 에세이, 파이널 exam 준비할 필요도 없고 MMI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MMI 준비하라고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고. 그래도 케미스트리는 그대로 합니다. 똑같이 1시간씩
네다섯 번 수업을 하게 되고, 또 튜토리얼을 한 시간 항상 있고, 또 랩 세션 2주마다 한 번씩 꼭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랑 평가 기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케미스트리에 쏘는 시간은 좀 많아져야 할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건 2학기 때 듣는 케미스트리는 유기화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 고등학교 과정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케미스트리는 1학기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I 클래스도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MMI 준비하는 클래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resentation, Essay, Final Exam 있는데, 이렇게 에세이랑 파이널 exam 다 뒤쪽에 하면 돼. MMI 후에 그 파이널 exam 전까지 에세이 제출하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I 클래스에서 해야 되는 거는 가서 최대한 얘기 많이 하고, 최대한 토론 인게이지 하고,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많이 그 MMI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하면서 그 MMI를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MI가 다가온다 하면은 저는 그 MMI 전전주부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나머지 시간을 정말 다 MMI 준비로 채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MMI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requirements, 그러니까 IELTS, MMI랑 UCAT을 다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IELTS는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이런 식으로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한국 학생들한테 listening이랑 reading은 그렇게 큰 허들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면은 성적이 딱 나오는 그런 파트거든요. 리스닝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리스닝 사실, 그렇게 한 학기 정도만 영국에 있어도 귀가 사실 트인다고 생각을 해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좀, struggle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vocabulary 많이 외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 IELTS 목 테스트 이렇게 많이 보면서, vocabulary 많이 외우면 성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올랐던 경험이 있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라이팅이랑 스피킹일 텐데, 스피킹도 솔직히 말해서 그 수업 시간 때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디슨이 조금 어려운 게 미니멈 리퀘어먼트가 7.0이에요. 다른 과들은 6.0이거든요, 보통. 그리고 오버올만 6.5를 넘으면 되고. 근데 이거는 1점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1점 올리는 게 되게 어려운데, 어, 그래서 라이팅과 스피킹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 어, 이 라이팅의 경우에는 제가 그 윈터 브레이크 때 진짜 라이팅을 중심적으로 엄청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도움이 됐던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질문의 타입들이 존재하거든요. 일단 그 타입들을 저는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퀘스천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써야지 하면서 그걸 다 정리해서 구조화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저는 GPT를 진짜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 챗 GPT 있잖아요. 거기서 사실 그 내가 이렇게 라이팅을 썼는데 뭐가 맞는지,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vocabulary 실수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점에서 grammar 실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플로우가 좋은지 나쁜지가 네이티브 관점에서 사실 봐줘야 되는데, 그걸 매번 친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question을 딱 그 찾으면 거기에서 에세이를 다 써보고 시간 맞춰서 써보고 그거를 GPT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채점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채점을 해줘요. 그 성적 점수도 주거든요. 조금 후하게 주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데 그게 뭔가 로드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틀렸구나 하면 이거 고치고 하면서 되게 진짜로 시험을 여러 번 봐보는 것처럼 그렇게 GPT를 써서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 GPT가 좋은 게 모델 스트럭처를 짜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라이팅의 두 번째 파트에 되게 길게 뭐 에세이처럼 써야 되는 파트가 있었는데 그 파트에 퀘스천이 타입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 네 가지에 각각 어떤 주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 하면서 모델 스트럭처를 다 만들어 놨었어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문장은 항상 이걸로 시작하고 여기서 단어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전 진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라이팅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럭처를 머릿속에 다 외워두고 있으면은 사실 라이팅 딱 가서 바로 쓰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많이 줄이고 점수도 올리는데 정말 도움이 됐고요. 결국에 라이팅은 그 GPT랑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습한 만큼 성적이 전 오른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스피킹은 사실 똑같아요. 스피킹도 나오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라이팅에 비해서 훨씬 다양하죠, 사실 주제가. 근데 한 20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20가지에 대한 모든 답변들을 다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혼자 해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냥 친구들이랑 편하게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계속 친구들이랑 영어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스피킹에서 사실 좋은 점수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평소에 말하기, 그게 저의 탑 팁인 것 같아요. IELTS 스피킹에 대해서는. 그다음 multiple meaning interview MMI가 아까 말했다시피 가장 큰 허들일 거예요. 그래서 MMI가 스트럭처를 보자면 그러니까 샌 앤드류에서 진행하는 MMI랑 다른 학교들에서 진행하는 MMI가 달라요. 그 스트럭처도 다르고 뭔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자면 일단 4개의 미니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6분씩 시간을 주고 전체 시간은 1시간 정도 돼요. 막 대기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스피드웰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했었는데 각 인터뷰마다 다른 인터뷰어가 나와요. 그리고 최소한 하나의 인터뷰는 항상 액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 롤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액터가 막 뭔가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저한테 막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막 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하면은 정말로 진짜 컨버세이션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버세이션을 보는 파트가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MMI가 진짜 너무 중요한 게 MMI에서 대부분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적을 잘 맞추고 IELTS 다 하고 6회 다 통과해도 MMI에서 떨어지면은 샌 앤드류스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제가 있을 때는 40% 정도 학생들이 MMI에서 다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MMI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파트인데 그래서 어떻게 제가 준비를 했냐 보면은 일단 MMI도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나오는 섹터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prioritization, 아니면 medical ethics,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hot topics, 그러니까 NHS hot topics 이런 거 있고, 또 personal statement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되게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되게 많이 보는 섹터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섹터를 prioritize 해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고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섹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prioritization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 계속 여러 번 준비를 해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variety of questions에 대해서 다 친구들이랑 목 MMI를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혼자서 대본을 써보든지 하면서 일단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MMI 결과를 보니까 MMI에서 통과한 친구들 있잖아요. 통과한 친구들은 정말로 그냥 네이티브처럼, 그러니까 정말 네이티브는 아니겠죠. 당연히 다 외국인들이 오는 건데. 근데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있어요. 막 말레이시아나 사우스 아프리카나 어 진짜로 영어를 자기 모국어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 다 MMI에서 붙거든요. 그리고 붙은 한국인들을 봐도 정말 뭔가 플루언트하다라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더라도 흉내를 그렇게 내는 친구들이었어요. 나 진짜 플루언트해 라고 언뜻 보면은 정말 플루언트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다 통과를 하고 거기까지는 못 오고 살짝 외국인인 티가 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한정된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되게 MMI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MMI 프랩은 그냥 기본적으로 말을 영어로 저 네이티브처럼 얘기하는 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speaking ability를 enhance 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답이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대상들도 한국어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되게 그리워요. 그 샌 앤드류스에 가면은. 그리고 한국인들이랑 어쩔 수 없이 계속 놀게 되는데 이게 정말 딜레마인 게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저는 정말 외국인들이랑 노는 거 추천해요. 나중에 뭐 영어 실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당연히 한국인이랑 이렇게 놀아도 되죠. 근데 한국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늘 틈이 없어요. 근데 계속 내 프렌드 그룹이 외국인들 애들이 많고 또 걔네가 영어가 좀 더 플루언트하고 하다 보면은 제 영어 실력이 진짜 느는 거를 저는 되게 경험을 했었고 정말 얘기를 그냥 많이 해보세요. breakfast, lunch, dinner.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전 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먹었고요. 또 스포츠 클럽 가서도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또 소사이티 되게 많아요. 그 소사이티에 가서도 애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막 잡담하고 또 아이 클래스도 계속 이렇게 인게이지하고 저는 교회를 다녀서 전 교회에서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또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것도 놀러 가면 사실 계속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드는 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열정이 저는 있어야지만 MMI에 통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항상 친구들과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프라이빗한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시간대 어, 쉐도잉으로 되게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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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막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는 학점제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1, 2학년 때는 영어가 삐뿔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로 따지면은 5등급, 4등급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되게 못한 사람이 뭔가 네이티브는 흉내를 내는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네이티브를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에 그러니까 저는 MMI 영상을 주로 사용하긴 하는데 꼭 MMI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딱 보면은 네이티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받아 적고 거기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phrase, MMI 이런 거 쓸 수 있겠다 하는 프레이즈를 다 체크를 해서 다 외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평상시에 이렇게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MMI, mock MMI 같은 것에서도 내가 이렇게 축적된 프레이즈들이 있는데 그 프레이즈를 계속 끼워 넣으면서 뭔가 제 답변 전체를 네이티브처럼 꾸미는 거예요. 네이티브일 수는 절대로 없지만 뭔가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유튜브 영상 쉐도잉 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했고 이렇게 프레이즈가 딱 나왔으면 그 프레이즈를 말하는 네이티브의 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제가 어, 해놨지만 막 abstinence from alcohol 막 이런 식으로 그 왔다 갔다 하는 톤이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미믹하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MMI에 딱 들어가면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니야, 나는 진짜 네이티브들이 말하는 걸 알고 있어. 네이티브가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전 생각을 많이 했어서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캣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유캣도 되게 좀 힘들잖아요. 그게 물론 MMR만큼은 아니지만 유캣도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유켓에 대해서는 막 엄청나게 좋은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유켓을 정말 1, 2주 정도 준비하고 봤는데 통과를 우연히 진짜 해서 어, 막 엄청나게 인텐스하게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설명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situational judgment 파트는 샌드 앤드레스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MI로 이 situational judgment 파트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네 개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샌 앤드루스의
그 requirement는 그거 다 더했을 때 미니멈 2,600이 돼야 된다. 제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매년 조금씩 높아진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 2,600을 넘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 유캐 스코어였어요. 그러니까 2,600을 조금 간신히 넘는 정도였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verbal reasoning이랑 abstract reasoning이에요. 그래서, verbal reasoning은 제가 처음에 이제 영어 되게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어학 연수를 4개월 동안 갔다 왔는데, 그 가기 전에 유캐스 한번 봤었어요. 그냥 목 MMI처럼. 그 그러니까 목 테스트가 있어요. 목 유켓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 다운받아서 시간 맞춰서 풀어봤는데 처음에 verbal reasoning이 450점이 나온 거예요. 450점 언저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못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그 나중에 여름방학 그러니까 4개월 어학연수 갔다 와서 봤을 때 610점까지 끌어올렸고요. 처음에 abstract reasoning 봤을 때 700점은 항상 넘었었거든요. 근데 시험에 딱 가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들이 막 나오는 거 제가 준비했던 거 너무 다른 문제들이 막 나오니까 제가 그때 점수를 정말 망쳐가지고 580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 경험을 좀 나눠 보자면 일단 decision making은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에 고등학교 수원에 보면은 집합 단원이 있거든요. 정말 집합을 얼마나 빨리 집합 문제를 풀 수 있냐 하는 문제여가지고 사실 수원 했던 분들은 되게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고 또 quantitative reasoning은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계산기 두드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인들은 암산이 조금 빠르잖아요. 그래서 암산으로 저는 풀 문제들은 암산으로 다 넘어갔던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verbal reasoning의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고난도 수능 영어 지문이 꽉꽉 차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능은 vocabulary 사용할 수 있는 vocabulary가 정해져 있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의 난이도의 vocabulary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외우다 보면은 끝이 있잖아요. 수능 복해는. 근데 얘는 끝이 없는 거야. 아무리 외우고 외워도 계속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질문까지 다 영어고, 그 길이 자체도 수능 영어 지문보다 훨씬 길어요. 그리고, 내용도 너무 버라이티가 심해요. 정말 온갖 종류의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저기 보시면은, 어, 30, 20분밖에 안 주거든요. 근데 질문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verbal reasoning이 저는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방식은 정말 수능 영어처럼 저는 솔직히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캣 목 테스트 보고 거기에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 지문에 있는 단어, 모르는 단어 저는 다 하이라이트해서 다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성적이 올라서 막 450점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610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어 뭔가 문제 푸는데 팁을 드리자면 저는 막 육회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자꾸 뭐라고 하냐면 어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만 보려고 해라. 그거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질문에 이런 단어가 나올 건데 그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그 중요한 딱 나오면 거기에 답이 있을 거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목회를 모르는데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질문을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 저는 다 읽었어요. 그냥 지문을 다 읽고 나중에 몇 문제 못 푸는 거 그냥 찍는다고 해도 내가 앞에 있는 거 내가 진짜로 읽는 지문은 다 맞겠다 하는 느낌으로 정말 꼼꼼하게 읽고 풀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verbal reasoning이 사실 제가 어학연수 동안 공부한 유일한 거였어요. 어학연수 때 계속 주실 거예요. 막 IELTS 공부하라고 하고 어, 막 책 자꾸 읽으라고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IELTS 당연히 다 참여했지만 그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거는 이 verbal reasoning 계속 조금씩 했던 것밖에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하면은 성적은 늘 거고 사실
원래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verbal reasoning에서 되게 강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이티브 애들 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 다 600점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냥 자기 평소 실력대로 해도 600점 넘는 친구들이 많아서 되게 부러웠는데, 그러니까 사실 영어를 잘하면은 verbal reasoning은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abstract reasoning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IQ 테스트거든요. 근데 그 IQ 테스트 보면은 그 계속 IQ 테스트 문제를 풀다 보면 IQ가 올라요. 이게 진짜로 똑똑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 IQ 테스트에 포맷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패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패턴들을 점점 뭔가 정리해서 기억하고 하다 보면은 이 문제도 훨씬 더 빠르게 많이 풀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6회 책 저는 추천 안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 abstract reasoning이 처음에 너무 잘 나와서 육회책 이거 하나만 다 풀어보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육회책이랑 시험이 문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나오는 패턴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너무 막혀가지고 저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추천드리냐면 그 question bank를 정말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육회 준비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들에 각각 자기가 만들어 놓은 question bank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abstract reasoning은 무작정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풀면서 내가 모르는 새로운 패턴이 나왔네? 하면 그거 오답노트처럼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저는 유켓에서 abstract reasoning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verbal reasoning은 진짜 기본적으로 계속 읽고 계속 복합 외우고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나요? 충분해요. 계속해도 돼요. 충분한가요? 예, 한 시간 넘으면 그러면 더 돼요. 예. 네, 지금까지 이제 뭐랄까 공부 아카데믹한 거에서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스튜던트 라이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파운데이션 스튜던트로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고 친구들이랑 어떻게 사귀고 하는지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6개의 토픽이 있는데 academic family, sports club, student societies, events, like school events, 그리고 어, 여행 다니는 거. 왜냐하면 영국 여행 다닐 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local communities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세인트 앤드루스가 정말 저는 이 아카데믹 패밀리라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믹 패밀리가 뭐냐 하면은 어 3학년 두 명이서 짝을 지어요. 그러니까 여친 남친인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여자 남자에서 짝을 지어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카데믹 페런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들어온 freshers 1학년 혹은 파운데이션 스튜던트 걔네들을 입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밀리를 만들거든요. 그 패밀리끼리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에 같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 패밀리 안에서 되게 친해지고 또 왜냐면 외국인으로서 사실 그 영국 문화가 좀 어색하잖아요. 되게 영국 문화에 완전 이렇게 immerse 될 기회도 별로 없고 한데, 이 아카데믹 패밀리를 하면은 그런 걸 되게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떤 액티비티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냐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자마자 하게 되는 거는, 패밀리, 아니다. 그 레이징 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 어도브를 하고 그 패밀리에서 막 같이 밥 먹자 뭐 이런 시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다 보면은 레이진 위기라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리딩 위기랑 겹치는 주거든요. 그래서 리딩 위기는 어, 한 학기 동안에 중간에 한 일주 정도를 아무 수업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대신 공부해라. 그 시간 동안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시간을. 근데 그 시간이 레이진 윅이랑 겹쳐요. 이게 되게 문화적인 주인데, 그래서, 전통에 따르면 이렇게 아카데믹 패밀리끼리 모여서 막 레이즌 썬데이 그 일요일 새벽에 다 같이 해변에 나가서 다 같이 바다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전통도 있고 또 폼 파이터라고 막 그 면도할 때 쓰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애들끼리 이렇게 컨셉을 맞춰서 아카데믹 패밀리별로 어떤 애는 미니언스, 어떤 애들은 저희는 디즈니 프린세스를 했는데
그리고 막 그런 식으로 컨셉을 맞춰서 다 학교 뜰로 나가서 서로 막 거품 묻히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또 있어요. 이런 게 딱 처음에 나타나는 되게 중요한 아카데믹 패밀리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아카데믹 패밀리끼리 가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저는 아카데믹 패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되게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보통 아카데믹 패밀리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 정말 추천드리고 또 액티비티즈 그냥 자기들끼리 패밀리끼리 되게 모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아카데믹 패밀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도 괜찮거든요. 근데 각 이벤트별로는 이제 어떤 아카데믹 패밀리에 속한 상태로 갈지는 결정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어 막 여러 개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전 두 개를 했었는데 한 그 패밀리에서는 베이킹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빵 같은 거, 쿠키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는 그 아카데믹 페런츠가 있었는데 거기서 막 같이 어 쿠키 만들자 해가지고 쿠키 만들러 가고 또 밥 먹자 해서 먹으러 가고 사실 되게 그 사진이 많았는데 제가 그 겨울방학 때 런던 갔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 소매치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진들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게 별로 없긴 한데 막 저는 누드낫 해서 애들끼리 각자 자기 나라에서 오리진한 그런 누들 같은 거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아니면 그 다른 아카데믹 패밀리에서는 그 페런츠가 엄청나게 큰 폿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대용량으로 스파게티 파스타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고 한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그 정말 영어로 네이티브들과 대화할 기회가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카데믹 패밀리가 뭔가 샌 앤드루즈의 가장 특징적인 문화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서 되게 그 경험을 많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밑에 오른쪽 밑에 네. 사진에서 그 학생들은 그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아니고 다 대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국적은 어떻게 네. 돼요? 제가 두 개의 패밀리가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 패밀리는 되게 서양인 중심의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 동양인이 한 5명? 그러니까, 패밀리별로 엄청나게 크기가 다양해요. 막 100명 되는 패밀리도 있다고 전 들었고, 근데, 이렇게 해서 둘 다 스코티시거든요. 여기서 페런츠를 해주신 두 분이. 그래서 살짝 그 서양 애들을 많이 만나는 경험이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은 그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너무 다양해서 그러니까 유럽에 나라가 되게 많잖아요. 독일에도 있었고, 영국에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미국 애들도 꽤 있었고, 그런 게 기억이 나고요. 여기는 Chinese family였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어, 포인터가 요, 요 분이 아카데믹 마더, 그리고 요 분이 아카데믹 파더 하셨는데, 두 분 다 중국인이시고, 얘는 홍콩, 얘는 스위스, 얘는 인도, 얘는 한국, 나 저,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인터내셔널한 패밀리였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왜 안 넘어가지? 잠시만요. 어, 이거가 어떻게 지울까요? 그냥 할게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2학기 가면은 메이집이랑 가우디라는 이벤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봤던 이 레이진 윅이랑 살짝 느낌이 비슷한데 여기서 메이집은 메이의 첫째 날 아마 첫째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첫째 날 새벽에 다 같이 모여서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해요, 그때. 다 그 해서 해가 뜨는 그 시간에 맞춰서 다 찍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이벤트고, 어, 가우디는 다 이렇게 그 세인트 앤드류스에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 빨간색 가운이 있거든요. 그 가운을 입고 그 한 바퀴 세인트 앤드류스를 같이 도는 이런 문화예요. 거기에 막 토치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눠줘요. 운 좋으면 받을 수 있는데 그 토치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되게 친구들 말하기엔 되게 쌀비 같은 그런 전통인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런 이벤트들도 꼭 참여하길 바라고. 또 이제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저는 샌 앤드루스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스포츠 클럽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각각 그 회비를 지불하면 거기에서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에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한 200파운드? 대부분 다 200파운드 정도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액티비티는 돈을 또 내야 되는 액티비티도 있어요. 각 그 액티비티 할 때마다. 그래서 이게 다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으로 사실 영국에서 이렇게 스포츠를 즐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한국보다도 전 훨씬 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에 헬스장 한번 끊으면 뭐 10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몇십 파운드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사실 10만, 20만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스포츠에 되게 인볼브 될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게 전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저는 마운테이너링, 그러니까 막 등반하고 그 클라이밍 있잖아요. 그 올림픽에 클라이밍 하는 거. 그거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벤트만 가고 스포츠 자체 참여는 제가 안 했었어요. 그게 뭔가 타이밍을 좀 제가 잘 못 맞춰가지고, 그냥 재밌는 거 하면은 가고, 운동한다고 하면 안 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대신에 짐을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 체육관이, 여기 밑에 보이시는 체육관이 있는데,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넓은 컨테이너 같은 건물인데 거기서 전 시험도 보고 어 막 펜싱하는 곳도 있고 그 뭐 복싱하는 그런 경기장도 있고 막 테니스 치는 경기장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서 솔직히 말해서 헬스장은 되게 작아요. 그 크기에 비해서는 샌 앤드류스라는 그 유니버시티에 되게 학생들이 많은데 엄청 남자들은 짐을 많이 가니까 그 학생 수에 비해서는 되게 좁은데 그래도 저는 그 짐에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볼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클럽 꼭 가입하시길 전 추천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Student Societies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스포츠 클럽이라고 하고 운동 외 별개로 막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취미생활 이런 것들은 Student Societies를 또 프로바이드를 해줘요. 근데 아까 방금 보여줬던 스포츠 클럽은 되게 전문가들이 어, 이끄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운테이너링 클럽 같은 경우에도 마운테이너링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막 끈 매는 법, 볼더링 할 때 팁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사실 스포츠는 그런 전문가들이 존재해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학교에서 되게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 이 Student Societies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담당해 주시는 분도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자기가 소사이티를 만들면은 그냥 친구들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소사이티가 있고 여기서 제가 하나 꼭 가입해라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건 Butte Medical Society예요. 그러니까 프리메드를 하는 학생으로서 사실 메디슨을 공부하는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선배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그걸 넓히고 그 접촉하는 기회를 많이 하고 팁도 많이 듣고 하는 것에 제일 좋은 기회 중 하나가 저는 Butte Medical Society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참여 안 했었어요. 1학년 때는. 왜냐하면, 그, 뭐랄까, 지금, 난 파운데이션일 뿐인데, 쟤네는 진짜 뭔가 대학생들이고, 난 파운데이션일 뿐인데, 내가 뷰 메디컬 소사이티 가입하는 게 맞아?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사실, 멤버십은 사놓고 거의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뷰 메디컬 소사이티 이벤트 있을 때마다 내가 갔으면은, 그, 같은 커리어를 공유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사실, 그리고 그런 팁도 많이 들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꼭 가시기를 추천드리고, 또 돈이 많아요. 빌 메디컬 소사이티가. 학생 수가 되게, 거기 인볼브된 학생이 되게 많고, 멤버십이 비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멤버십도 종류별로 있어요. 1년마다 이렇게 리뉴얼 해야 되는 멤버십이 있고, 근데 뷰 메디컬 소사이티 멤버십은 한 번 사면은 평생 뷰 메디컬 소사이티 일원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샌 앤드루스 4년 있다가 떠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인 다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평생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엄청나게 비싸게 멤버십을 받거든요. 그래서 되게 돈이 많고 역사도 제일 오래됐어요. 이 세인트 앤드루스 유니버시티에서 뷰트 메디컬 소사이어티가 스튜던트 소사이어티 중에서 제일 오래된 소사이어티여서 되게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막 파티하고 막 춤추러 가고 클럽하고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는 거의 안 갔거든요. 뭐 딱 한 번 참여한 적 있고. 근데 제 친구들 보면은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 Student Union Building이 있어요. 그 Students Association이라고 해서 그 빌딩에서 매주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막 클러빙도 할 수 있고 뭐 볼도 거기서 주최를 하고 막 무슨 뭐 비스무리한 그런 행사 같은 걸 많이 주최를 하는데 그거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많이 가서 즐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행 저는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는 거 정말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인트 앤드루스 주변에 던디, 에딘버러 이렇게 있고 또 좀 멀리 스코틀랜드 저 멀리 안쪽으로 가면 하일랜드라고 있어요. 거기가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여기 보이는 이 산 사진 있잖아요. 이거 하일랜드에서 찍은 건데 저 그 경험이 정말 좋았거든요. 되게 음, 풍경이 정말 멋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시는 건 정말 추천드리고 에딘버러 에어포트에서 런던까지 가는데 50파운드밖에 안 들어요. 왕 왕복인지 편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엄청나게 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런던도 당일치기로 놀러 갔다 오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고요. 스페인, 포르투갈도 당일치기로 가능하거든요. 50파운드밖에 아니에요. 포르투갈, 스페인도 사실. 그래서 되게 유럽 한번 여행해 볼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게 되면. 근데 보면은 이 트래블 할 때 되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외국인과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서 같이 여행 갈 친구를 사귀어서 여행을 잘 갔다 오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 로컬 커뮤니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코티시 문화라는 게 사실 세인트 앤드루스 유니버시티는 40% 정도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이 영어권 애들은 영어권 애들끼리 좀 모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그 스코티시 패밀리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사실 스코틀랜드 애들이랑 정말 친해지고 할 기회가 사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데이비드 러셀 어파트먼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 거기에서 정말 이 영국이란 나라의 문화를 배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에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많은 그 현지 친구들을 만나고 이거는 제가 크리스마스 때 거기서 또 같이 크리스마스 보내자 해서 갔던 사진인데 정말 되게 많은 좋은 경험을 했고 그래서 교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베프티스트 처치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Q&A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요. 이거 너무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닙니다. 조언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영국 의대 진학을 위해 병원에서 봉사는 하고 있는데, 향후 인터뷰나 MMI를 위해서는 봉사가 아닌 쉐도잉이 필수적인지 하셨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쉐도잉이 어, 의사를 따라다니는 쉐도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필수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좋은 경험이겠죠, 당연히. MMI를 진행하면서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personal statement에 관한 질문이에요. 너는 어디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의사가 되고 싶었니? 그리고 어떤 강점이 너에게 있는 것 같아, 의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증명할 그런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무조건 그런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다라는 게 로지컬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고 또 그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거를 했다. 정말 디테일하게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걸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어떤 경험이든 전 상관없다고 봅니다. 물론 막 내가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거기서 의사를 만나서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어졌다.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봉사활동, 예를 들어서 병원에 봉사활동을 갔다든지 아니면 그런 노인 요양시설 같은 곳에 봉사활동을 갔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배웠다고 정말 그 마음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경험상 이런 파트들은 물론 다 괜찮지만 정말 유니크한 경험이 있으면은 좋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 어릴 때 한 6년 매년 막 의료 선교 같은 걸 갔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썼고 그래서 질문도 그 세인트 앤드루스 말고 저는 그 어, RCSI라고 Royal College of Ireland가 있었거든요. 그 Royal Surgical College of Ireland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인터뷰를 봤었는데 거기서 인터뷰어 분이 말씀하신 게 너의 그 경험이 정말 너무 유니크하고 정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셔서 사실 이런 거에서 뭔가 강점을 어필을 하고 싶다면은 더 유니크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전혀 필수는 아니다.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네가 의사로서 이런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저는 다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쉐도잉을 하는 목적이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하는 게 그 뭐랄까 인터뷰에 가산점이 있다. 왜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걸 봐도 되고 책을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질문을 통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질문 통해서 봐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을 그죠? 뭐 물론 하면 좋겠지만 내가 그 의사에 대해서 병원을 경험하면서 그에 대해서 역할, 그다음에 병원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의사가 여러 가지 그 요구되는 반류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그 얘기해 주는 거지. 반드시 이걸 그죠? 뭐 이걸 했다고 점수를 더 주고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더 질문이 있으세요? 그죠. 그다음에 아까 주천 학생이 그 영어를 못했다고 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고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 성적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그 문법이라든지 리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했던 학생이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터뷰이긴 한데 인터뷰는 사실은 가장 좀 저도 상담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찬 학생이 너무너무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준비한다고 하면 당장 옆에 있는 아버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항상 내 생각을 얘기한다든지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본다든지 그런 환경이 있을 때 그다음에 아까 튜토리얼 뭐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반드시 가야 되는 시간이고 반드시 그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답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이게 답이다라고는 얘기를 해주지 않지만 그게 답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빠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뭐저 유학원 원장님뿐만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뭐 질문한다라는 심정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익숙해져야 되고 그게 좀 자연스러워야 되고 어떤 분은 다 알고 있는데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네이티브처럼 얘기하는 사람, 왜 이런 사람들을 항상 뽑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영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이 내 네이티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그 세넨즈로 붙은 학생 중에 굉장히 좀 긴장을 하면서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얘기하는 것을 그죠? 적재적소에 필요한 답변을 했던 학생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외워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 의대 세미나 인터뷰 세미나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 학생들이 얘기했던 것들 왜 이런 거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드리는 걸 거기서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되실까요? 오늘은 주찬 학생이 좀 그죠? 인터뷰 부분 좀 그죠? 빠르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인터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샌앤드레스에 굉장히 좀 학생들의 만족도가 실제로 NSS라는 게 있거든요. 내셔널 스튜던트 서베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항상 그 학생들 만족도가 1위 하는 게 샌앤드레스거든요. 그다음에 톱 학교에서 이렇게 항상 1위 하기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요급이 가장 좀 적은 학교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공부도 그죠? 대학교 랭킹만큼 좀 그죠? 뭐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학생들 만족도, 그다음에 익스턴트 익스피리언스 왜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학교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래. 뭐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준하 쌤 혹시 파운데이션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의대를 생각을 하는 학생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뭐지? 어드바이스가 좀 있으세요? 조언이라든지? 어, 네. 음, 글쎄요. 근데 MMI가 중요하다 그렇죠. 정도를 다시 말씀드리고 한번 싶고, 얘기해드리고 좀 영어 말하는 열심히, 거. 그래서 그다음에 한국 네, 학생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나았는데 자기 생각 얘기한다든지 원장님한테 물어본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그죠 서슴없이 물어본다든지 왜 이런 것들이 항상 좀 제 학생들은 뭐 저희 학생뿐만 아니죠. 한국 학생들은 항상 좀 이 부분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저한테 문 노크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좀 귀찮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면 이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금 발전시키는 게 인터뷰하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된다는 건 제 경험상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요. 아무튼 주찬 학생 오늘 준비해 주셔도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의대 합격한 건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